챕터 11 어드밴스드 플로팅 테크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봤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는지, 이제 그리고 또 고차원적인 그림들, 조금 복잡한 그림들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최근 5판 교재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챕터 11 이 내용 중에서 뒤쪽 부분에 어떤 그림과 그림의 속성 이런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프로그래밍 스타일, 다시 말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있고 함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값을 갖다가 이제 뭐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해서 그걸 얻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procedural programming, 그러니까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근에 와서는 그런 함수보다는 이제 오브젝트, 대표적으로 데이터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속성을 부여를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최근에 이제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파이썬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컨셉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제 뭐 어드밴스된 그런 프로그래밍 혹은 여러분 파이썬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구체를 익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너무 이제 다소 좀 간단한 이그젬플하고 약간 좀 뭐랄까 피상적으로 그거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한 개념을 익히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구판 기준으로 쭉 내용을 전개를 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관계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함수들 좀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sin 함수를 뭐 0에서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선 xy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냥 그리라고 하면 선으로 그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림을 다 지우는 거는 CLF, 그 다음 내 그림 창이 이제 이게 피겨 1 첫 번째 그림 창이 되겠는데, 내가 피겨 2 두 번째 그림 창을 또 하나 띄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피겨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현재 나는 지금 피겨 2에 이제 그림을 다시 또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에 x, y 이렇게 하면 이제 피겨 2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x 레이블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x 레이블, 여러분 x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y 레이블 y, 그 다음에 뭐 타이틀, 그림의 타이틀은 사인 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틀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격자점들을 만들고, 홀드 그러면은 현재 플롯이 유지된다,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XY를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라인 플롯과 이제 막대 그래프가 겹쳐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앞에서는 내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따로따로 다른 화면에 그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그림을 내가 이렇게 동시에 그린다, 독립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때 쓰는 커맨드가 서브 플롯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서브 플롯에 콤마 2, 콤마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의 창에다가 이제 2행 2열, 그러니까 2행 2열, 그러니까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해서 총 4개의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인덱스가 내가 이제 현재 어느 그림을 그릴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플롯에 x, y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내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네 번째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림이 옮겨오고, 내가 바에 x, y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한 화면에 겹치지 않게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뭐 다양한 플랍 타입들을 좀 보면은, 여기 예시를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게 그 연도별로 어떤 이제 인구수를 나타내는 건데, 내가 처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바 H라고 하는 거는 호로젠틀 바 해가지고 이제 버티컬 바가 아니라 수평 바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하고 Y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도 이제 그 X가 이제 population이 되겠고, Y가 이제 이어가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들을 쭉 이어서 그것들의 아래를 다 색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금을 이렇게 색칠하는 거, 이제 에어리어 스타일이 되겠고요. 그다음 스템, 이거는 줄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줄기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우리가 옵션들이 가능하고, 요 외에도 뭐 다른 스타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한번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만약 행렬 형태이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뭐 컬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벡터가 아니라 행렬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바와 바 H는 각행이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보여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룹 H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행, 2행, 그 다음 열은 이제 4열이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바 그룹 A지스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에 있는 4개의 데이터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 2행에 있는 4개의 그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편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뭐 이름에서, 변수 이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룹 A지. 그러니까 이 1행이 어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나이, 그다음에 2행은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라고 하면은, 아하, 첫 번째 그룹은 이런 나이 분포, 두 번째 그룹은 이런 분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행렬 형태를 바 형태로 보여주는 디폴트 방식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그 스택이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룹 H 뒤에다가 내가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되면은 이제 옆으로 나란히 막대 그래프를 하지 않고 위로 적층을 합니다. 그러니까 8, 19, 뭐 43, 25 이런 식으로 적층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로 적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나이 같은 거는 좀 이제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나이와 뭐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뭐 시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어떤 데이터다라고 하고, 이건 두 번째 사람의 동일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가 쉽게 어떤 그런 데이터를 딱 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수치적인 어떤 차이를 보기 좋게 좀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또 스택 형태의 바 그림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구간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개수를 이제 개체수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score.dat에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의 어떤 그 컴퓨터의 기초 과목의 성적을 쭉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로 숫자로 보아놓은 어떤 그런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자, 그걸 로딩을 합니다. 그럼 스코어를 하면 쭉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걸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약자가 되겠죠. 히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점수를,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최고점, 최하점 사이를 갖다가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가 되겠죠.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각 구간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주게 되겠고요. 내가 그 개수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5를 넣으면은 5개의 구간으로 이제 구간을 갖다 등분해가지고 점수의 분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 이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실은 이게 값들이 얼마인지,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 3명, 여기는 몇 명, 12명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내가 이제 뽑아내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이걸 그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C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림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여기 있는 각 구간의 그 도수들을 하나의 이제 어떤 벡터로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파이 차트, 여러분들 그 원형에다가 파이 차트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이제 얻었던 그 도수 분포를 갖다가 도수의 숫자를 그 벡터를 파이 차트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3, 12, 25, 44, 18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 원에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비율별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서 이제 시계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디폴트로 이제 몇 퍼센트,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각 구간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적어주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레이브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는 F, 여기는 D, C, B, A 뭐 이런 성적을 내가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비율 대신에 이제 A, B, C 이제 성적이 이렇게 쭉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레이블을 갖다가 이제 셀 어레이 형태로 제공하는 건 특징적이죠. 자, 그런 거 눈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한 사인 함수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플롯 x, y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근데 매틀릭 함수 중에서 comm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해성이라는 함수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를 그냥 한 방에 그리지 않고 마치 해성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제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뭐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 지나간 자리는 노란색이고요. 해성의 꼬리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제 commit이라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플러스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제 동영상을 만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 사진 찍듯이 이제 프레임별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어 붙이게 되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런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이그젠플은 signmovie.m이라는 그런 이제 파일이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2파이에서 플러스 2파이까지 이제 요런 이제 우리가 함수가 되겠고요. 내가 이제 플롯 x, y, 내가 레드스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그려지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 하나씩 점들이 이동해 가는 것으로 그 어떤 궤적 같은 걸로 별이 움직이는 걸로 내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각각의 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x 벡터의 길이를 이제 구하고 룹을 도는 거죠. 그래서 1에서부터서 각각 이 좌표 이 개수만큼의 룹을 도는데 각각의 프레임마다 x하고 y의 그때 이제 i 값을 이제 해당이 되는 i번째 x하고 y 좌표에 레드 스타를 갖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매틀랩은 이제 그냥 XY를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XY 그 데이터 범위에 맞게 내가 그 X축, Y축 범위를 이제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게 되게 되면은 이 프레임 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엑시스를 항상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X의 최소, 최대, 그 다음에 Y의 최소, 최대에서 각각 플러스 바퀴 1만큼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범위를 갖다 고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XY 값이 뭐가 됐거나 상관이 없이 동일한 우리가 이제 그 프레임이 갖다 유지가 되는 거죠. 동일한 엑시스가 X 범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각각의 그 프레임을 갖다가 내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저장하는 커맨드가 뭐냐면은 getFrame이라고 하는 커맨드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그 프레임을 저장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m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변수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그 i마다 다르게 저장해야 되니까 mi라는 이제 array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m들이 다 이제 모아지게 되면은 movie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어서 거기다 m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movie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m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프레임들을 이 movie가 이 커맨드에서 쭉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요, signmovie.m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레드스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이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 계산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번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한번 movie m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프레임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떤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내 무비를 할 때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몇 번 반복해서 그 보여줄 것이냐 라는 거, 그게 이제 숫자가 되겠고, 내가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이제 60 frame per second이라는 거, 1초에 60 프레임을 갖다가 플레이 한다라는 거고요. 내 그걸 갖다가 60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초에 60번씩 이렇게 이제 그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내가 뭐 120을 하면은 1초에 이제 120번을 갖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화면, 보통 이제 스크린의 화면 주사율이 이제 1초에 60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20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씩 건너뛰면서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요. 자, 다음은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2차원 그림들이 이제 전부였죠. 자, 우리 2차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결국은 X축, Y축, X축과 Y축이 있고, XY 좌표가 있을 때 이제,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건데, XY, Z 좌표가 있으면 3차원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썼던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대한 함수들의 끝에다가 3이라는 숫자만 붙이게 되면은 3차원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Z축 값이 되겠는데요. T를 갖다가 0에서부터서 10파이까지 적당한 이제 값을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T의 값이 이게 X, Y, Z축이니까, 이제 T가 Z축이 되겠고요. 그런 T가 0에서부터서 10파이까지 쭉 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X하고 Y는 사인, 코사인이니까, 결국 이제 원을 그리는 건데, 원이 그려지면서 Z 값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냐, 스파이럴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걸 클릭해보면 우리가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과 같은 그런 스파이럴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우리가 3차원 그림 플러스 3라는 걸로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K가 이제 검은색이고 스타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그리는 게 이제 별표로 그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3차원 그림을 이렇게 매틀랩상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 돌다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불편해요. 자, 뭐냐면은 우선은 돌렸을 때 그 보는 각도나 이런 거에 좀 맞춰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이 화면을 고정하고 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대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도록 이 스케일을 좀 바꾸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모양이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뭐 보다 보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항상 돌리는 거에 상관이 없이 이 축의 어떤 그 길이와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걸 우리가 이제 엑시스 하고서 비스 3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맨드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돌리더라도 그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3차원 정말 상에서 그냥 어떤 고정된 그림을 쭉 돌려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축을 조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거 보면 지금 X나 Y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 이제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근데 Z가 0에서부터 30인데, 이 길이가 좀 스케일이 안 맞죠? X, Y, Z가.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뭐 그림을 좀 더 우리가 컴팩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X, Y, Z 축을 좀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xis equal이라는 이제 그런 커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축이 각각의 다 축에 상관이 없이 일정한 길이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Z축으로 굉장히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Y하고 Z 값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2차원상의 그림을 그리면 Y하고 Z 하면은 이런 2차원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가 그거를 바3 하게 되면은 3차원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뭐 똑같은 거 3차원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여주는 건데, 요게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그냥 뭐 그림이 예쁘기만 하다 싶을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이런 우리가 3차원 막대 그래프가 유용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제 다른 차원, 지금 그러니까 X가 있을 때 Z축 방향으로 막대를 그렸는데, X하고 Y하고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3차원적으로 그럴 때 이게 유용합니다. 자, 한번 예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의 스파이럴 5 뭐 이런 커맨드를 하게 되면은, 스파이럴 5라는 거가 이제 스파이럴 형태의 이제 행렬을 만들어 주는 건데,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서 뭐 이렇게 사이즈 5x5 행렬을 만드는데, 가운데 시작을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쭉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숫자를 키워 나가는 그런 형태의 행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다 내가 이런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바3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요 값들을 우리가 행렬을 마치 우리가 이제 5행, 뭐 이제 5행, 5열 행렬의 그 z 값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딱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면은 이제 가운데서부터 1, 2, 3, 4, 5 쭉 이렇게 밖으로 커져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유용한 거는 이제 이런 경우겠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내가 매출을 표시를 하는데, 이쪽 축으로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뭐 2018년, 19년, 20, 21, 22, 뭐 이런 식으로 쭉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축으로는, 그러니까 몇 월이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의 그 달의 매출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막대기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도뿐만 아니라 이제 개월별로 그걸, 막대 그래프 형태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당히 유용한,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3차원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유용할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 차트는, 그냥 우리가 2차원 파이를 그냥 이렇게 이제 두껍게 이렇게 우리가 3차원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또 돌릴 수가 있는가? 네. 돌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3차원 형태의 파이 그래프도 이제 그릴 수가 있다.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 이제 표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틀랩에 이제 데모 어떤 그 3차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T 주전자입니다. 차 주전자인데, 요런 이제 복잡한 그림들,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이제 복잡한 다양한 어떤 곡면이나 이런 것들을 실은 메쉬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없애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주전자의 그 몸통과 손잡이 부분, 부리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각각을 갖다가 어떤 이와 같은 어떤 교차되어 있는 직각에 가까운, 각각의 부분들에서 보면 다 직각에 가까운 그런 메쉬들의 어떤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점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이 표면을 갖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메쉬 형태라고 하는 건 우리 행렬에 보면은 어떤 행과 열에 우리가 대응이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각각의 이 점들, 메쉬가 교차하는 점들, 이 점의 x, y, z 좌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면 우리가 이제 곡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다 나오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행렬 형태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곡면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틀랩에 보면 스피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스피어 15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이 이제 x, y, z가 16 곱하기 16 형태의 그 이제 행렬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 구를 표현하기 위한 메쉬들의 그 메쉬의 교차점들이 되겠죠? 교차점들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이즈 x 해보면은 16 곱하기 16 행렬이 되겠고요. 그걸 3차원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가 이제 두 가지 커맨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쉬라는 커맨드고요. 메쉬는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우리가 그 XYZ 얻은 요 커맨드로부터서 얻은 정보를, 메쉬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약간 찌그러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지금 축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axis equal이라는 커맨드를 쓰면은 이렇게 이제 딱 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돌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z축의 값을 보면은 뭐 일행 값을 한번 봐보면은요, 일행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거는 이제 어디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뭐 1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행에서 일행은 열에 상관이 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점이 되겠죠. 이제 끝에 있는 점, 그 점이 일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z에 이제 뭐 2 곱하기 1 하면은 2행 1열을 보면은 마이너스 0.97 되겠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맨 마지막에 16행 1열을 보면은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서 마지막이 이제 16행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도 방향으로는
이제 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1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1열 그러면 이게 2열, 3열, 4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열에 따라서 경도가 바뀌는 그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점들의 XY, Z 좌표들을 행렬 형태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 곱하기 16 형태의 그 행렬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구에다가 덮어 씌운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요런 우리가 이 이제 메쉬 정보를 가지고서 표면을 표현하는 그 함수가 이제 self라는 함수가 되겠는데, self를 해보게 되면은 방금 이제 그 메쉬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 표면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컬러는 보면 현재 지금 이 색깔이 입혀 있는 거가 디폴트는 Z 값에 따라서 Z 세 번째 이 축에 이 값에 따라서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컬러 맵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X 값을 뭐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색깔을 X축 정보에 따라서 이제 X 값에 따라서 색깔을 그리게 되는 요 네 번째가 그러니까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색깔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각각의 색깔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가 표현되겠고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매끈한 그림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면을 갖다 하나의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한 색깔을 그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따로 메쉬를 추가하지 않고 이제 그게 쉐이딩이라는 커맨드인데 쉐이딩하고 이제 방식은 인터폴레이션 내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메쉬의 정보는 동일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위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방식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쉐이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조명이 있고 거기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조명의 위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는 이제 아마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조명이 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떤 스페시픽하게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2,2,2에다가 내가 조명을 딱 거기다 하나만 갖다 놨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좀 보기가 그러니까 액시스 이퀄을 할까요? 이퀄을 하게 되면은 보면 여기 이제 1,2,2,2는 지금 보면은 요 방향 이제 이 방향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방향이 되겠죠. 우리 쪽에서 빛이 와서 거기에 반사가 되고 있는 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조명이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두운 쪽을 보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카메라 그냥 라이팅 그러니까 조명을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그림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고 액시스 오프 하면은 이제 축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원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리게 되겠어요. 자, 3차원 그림을 그리는데 좀 유용한 함수가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Z는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Y 이와 같은 3차원상의 어떤 그런 공면을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X하고 Y축을 내가 메쉬를 이렇게 3차원 공면을 메쉬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X하고 Y 좌표는 내가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X는 이제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내가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를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그런 거를 이제 X의 어떤 그리드의 X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 Y 좌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내가 X하고 Y의 그리드를 잡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떤 공면이냐에 상관이 없이 항상 어떤 정해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 메쉬 그리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X나 Y가 어떤 일정한 사이즈의 행렬의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Z를 이런 식으로 X하고 Y 이제 이제 그 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Z 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self 커맨드를 이용해서 표면을 갖다가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좀 axis equal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요거가 여기 지금 빗금 쳐져 있는 거가 내가 이제 x축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를 0.3 간격으로 쭉 이렇게
나눈 거가 되겠고, y축은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또 똑같이 0.3으로 나눈 거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눈 이제 그리드 위에서 내 z-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 곡면을 표현할 때 이 메쉬그리드 함수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방금 배운 요 메쉬그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3차원 포물선. 그러니까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의 그 3차원 포물선을 이제 메쉬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범위는 여러분 각자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비슷하게 하면은 되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x와 y 행렬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고, 이걸 우리가 포인트 오퍼레이션으로 점 찍고 우리가 이승을 하는 거, 그거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되면은 동일한 우리가 이제 그 절차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림 설정 바꾸기인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일반적인 플랫 함수들, 3차원 플랫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여러 것저것 바꿔볼 수 있는 스타일들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헬프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그림 그리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나중에 각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걸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림을 스타일에 맞게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핸들 그래픽과 그림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언급했던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 그거에 좀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매틀랩에서는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걸 여태까지 그렸던 그런 그림들을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는 오브젝트들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그러면 맨 바깥에 피겨라는 거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축이 있고, 그 축 안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대상, 플랫이랄지 아니면 뒤에 소개할 어떤 코어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위에 쪽에 그 오브젝트가 아래쪽에 그 패런트가 되는, 부모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이제 칠드런이 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계층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가 있어야지 아래 거가 있는 거고, 아래 것이 없더라도 위에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색깔이랄지 굵기랄지 어떤 축이라면 어떤 범위랄지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바꾸는 게 이제 그림의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타일들을 바꾸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바꾸는데 이제 오브젝트 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포인터 개념 같은 것이죠. 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속성을 우리가 이제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코어 오브젝트와 플랫 오브젝트, 우선 플랫 오브젝트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흔한 사인 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요. x, y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을 하는데, 여기선 hl은 플랫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 핸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 지정을 해서 커맨드를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인 함수가 그려지고요. 거기는 이제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 HL이라고 하는 거가 요 그림에 대한, 이게 보면 이 전체 피겨가 있고요. 이 전체 피겨가 있고 축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플랫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이 플랫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핸들이 됩니다. HL이라고 하는 거가. 자, 그렇게 돼요. 여기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브레이브를 좀 붙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붙였고요. 자, 그럼 이 HL, 다시 말해 이 플랫에 대한 내가 속성을 갖다가 이제 보는 방법은 get HL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HL이라고 하는 그 플랫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 같은데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 플랫 오브젝트의 라인 스타일은 이제 선이라는 얘기죠. 요거가 선이라는 얘기고, 마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가 마킹할 것이냐, 그 마커는 동그라미다 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패런트 개념, 요 플랫의 패런트는 무엇이냐, 부모는 엑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패런트는 엑시스다 라는 거고, 뭐 children은 뭐 아직 아마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이제는 아직은 없는 거고요.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그 속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거는 뭐 뭔지 잘 모를 것 같은 거,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HL만 딱 쳐도 기본적인 속성, 우리가 가장 그 눈에 띄는 기본적인 속성, 뭐 색깔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속성의 값을 알고 싶다. 예를 들어 가지고 line width, 여기에서 이 선의 이제 폭이 되겠죠. 이게 얼마만큼 두꺼운 선으로 그릴 것이냐를 나타내는 게 line width인데, 이 line width를 내가 이제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get hl, line width 이렇게 대소문자 여러분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잠깐 맞나?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면은 상관이 없네요. 예, 보통은 구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라인 위드라는 속성을 갖다 뽑아주면 0.5 두께로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요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HL 하고서 점, 요거의 이제 아래 속성이니까, 라인 위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액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컬러를 보면은 이제 3개의 숫자를 가지는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값들이 얼마인지 0에서 1 사이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주로는 블루이고 약간 그린이 들어가 있어서 이와 같은 색깔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0, 0 하면은 순수한 뭐 빨간색, 뭐 0, 1, 0는 그린, 뭐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겠고, 다 1, 1이면 화이트, 0, 0이면 이제 블랙,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다 비슷하게 섞으면은 이제 쉐이드가 이제 회색 빛깔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속성을 바꾼다. 그러니까 속성을 값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값도 바꿀 수가 있는데, 모든 속성식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이제 커맨드는 set이라고 하는 그런 커맨드가 되겠는데, 그건 오브젝트의 핸들에다가 property name을 다운표로 가져오고 그 값을 지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line width가 지금 0.5인데 그거를 내가 뭐 2.5로 두껍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HL, 이게 지금 오브젝트 핸들이 되겠고, line width, 2.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두꺼운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편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점 싸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HL 밑에 있는 그런 속성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액세스가 되겠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값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플롯 할 때 뒤에다가 내가 어떤 속성을 넣고서 바로 값을 넣으면은 그 속성에 해당되는 값이 내가 처음에 그릴 때부터서 요 값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림의 속성을 그것 같은 우리가 커맨드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여기 그 그림 창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현재 객체 속성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속성에 대한 그런 인스펙터가 뜨게 되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피겨, 이게 전체 피겨에 대한 그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오브젝트를 보는 거죠. 플롯 오브젝트. 그러면 피겨 1 밑에, 엑시스 밑에 현재 이 플롯은 지금 속성이 이제 라인 속성으로 지금 들어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조정했던 그 모든 우리가 이제 뭐 마커랄지 아니면은 뭐 컬러랄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그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여기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커로 내가 바꾼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 내가 플러스로 한다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하고, 어디 왜 얘는 안 바뀌지? 그림 두 개 겹쳐 있나 보네 이게. 예, 그런 거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뭐 컬러를 바꾼다 뭐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창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요렇게 우리가 직접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거가 때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그냥 한번 지금 그림을 그리고 꾸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 계산을 한참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내가 어떤 이제 그림을 해서 난 뭐 어떤 두께로 그림을 그린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에서 직접 내가 조절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번 그리면 끝이고 내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또 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속성을 바꾸는 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이제 뭐 내가 새로운 파라미터가 들어와서 계산해서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더라도 비슷한 스타일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많이 데코레이션 할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내가 그 스타일들을 조절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가 이제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플랫 오브젝트를 봤었는데 그러면은 플랫을 쌓고 있는 엑시스 또 그거로 파하고 있는 피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오브젝트 핸들을 얻느냐. 자, 그 커맨드가 이제 GCA get current axis and GCF get current figure 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오브젝트 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AHL은 GCA 이렇게 하면은 AHL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엑시스가 되겠고요. 엑시스가 있겠고 그거는 이제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8에서 8, Y는 마이너스 1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전체 그림에서 요 엑시스의 위치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get HL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눈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 AHL의 이제 parent 이거는 부모 너는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figure 1이 예, 그게 이제 요거의 그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I는 누구냐? 얘는 어떻게 되느냐? children은 여기는 이 그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플랫으로 그린 어떤 그런 라인이 바로 이제 그거의 그 children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겨에 대한 우리가 그 핸들을 얻고 싶으면은 이제 GCF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get, 우리가 이제 H를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 상당히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쉬운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일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보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FH를 갖다가 그냥 딱 쳐보면은, 이 컬러가 지금 보면 0.94, 0.94, 0.94니까 약간 좀 이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한번 우리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FHL에 내가 컬러를, 벡터를 어떻게 할까요? 화끈하게 그냥 레드로 바꿔볼까요? 1, 0, 0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여러분 우리가 뭐 배경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피겨와 엑시스의 속성을 액세스하고 또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어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코어 오브젝트는 더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선이랄지 텍스트랄지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그랬던 플러스는 실은 이제 이런 코어 오브젝트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만든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프리미티브한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라인은 우리가 플랫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x하고 y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주면은, 그러면은 라인은 그냥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 쓴 플랫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그런 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가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밑에 걸 한번 봐볼까요? 자, 내가 피겨 컬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이제 피겨부터서 만들어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피겨가 창이 있는데 내가 그 이제 컬러를 112로 했으니까 RGB가 다 빵빵 가득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흰색이 되겠죠. 그죠? 흰색 바탕을 가지는 피겨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피겨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x는 코사인, y는 사인이니까 원이 되겠죠. 그 원인에 대한 우리 좌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라인으로 있는데, 뭐 여기서 본 것처럼 그 라인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콜론으로 하면 이제 점점점점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있고, 뭐 라인 위드 컬러는 뭐 레드 이런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엑시스에서 우리가 엑시스를 갖다가 이제 뭐 네모 반듯하게 그 다음에 없애고, 뭐 그죠?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게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텍스트를 갖다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본적인 커맨드는 텍스트에 이제 x, y, 그 스트링이 이제 그 어떤 문자열이 시작하는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하는 문자열을 내가 따옴표로 넣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y equal sin x를 이제 그림을 우선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여기가 sin 파이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가리키고 싶어. 2,0에서 2,0에다가 sin 파이는 하고서 오른쪽 화살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뭐냐면 t 핸드는 텍스트에 2, 그러니까 2,0 위치에다가 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자, 파이는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이랄지 오른쪽 화살표랄지 이와 같은 특수 기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이텍이라고 하는데 풍부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다루기는 뭐 어렵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되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저기 뭐죠? 저기 슬래시인가? 이게 백슬래시죠. 백슬래시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이 되는 특수 기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요걸 한번 내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넣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sin 파이 하고서 오른쪽 화살표. 그러니까 파이나 화살표는 이제 특수 기호가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백슬래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넣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텍스트란 이제 t 핸드가 텍스트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핸들이 되겠는데, 그거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하나의 텍스트도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이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요거 그냥 맹맹하게 이렇게 색깔만 하지 않고 그냥 그림 글씨만 있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색깔을 집어넣고 박스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쭉 찾아보다 보면은 그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이죠.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있고, 현재 넌이니까 색깔을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떤 색깔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엣지 컬러, 그러니까 그 박스의 텍스트 박스의 바깥쪽에 그 엣지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내가 또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엣지 컬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여기 다음번에 보면 셋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 t 핸드에 대한, 텍스트 핸드에 대한 속성을 딱 바꾸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빨간색 테두리와 그 다음번에 어떤 회색 빛깔의 그 백그라운드 색깔로 이게 지금 이제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텍스트 스타일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바탕을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텍스트 오브젝트의 그 패런트, 이거에 이제 패런트니까 엑시스가 되겠죠. 그 엑시스에 내가 이제 그 색깔을 이제 레드로 바꾸고, 우선 그렇게 해보면은요. 그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스 안쪽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깥쪽은 빨간색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엑시스의 또 패런트는 피규어니까 그 피규어의 백그라운드를 내가 이제 일로 다시 레드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 진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보기는 좋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내가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직사각형 오브젝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RH는 rectangl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사각형이 그려진 거예요. 지금 디폴트로 지금 0에서 0,0에서 1,1까지 이 직사각형이 현재 그려진 겁니다. 이게 여기에 속성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왼쪽 아래의 좌표와 오른쪽 위의 좌표, 그것들 지정을 하는 거가 이제 포지션이 되겠는데, 어디 있나요? 여기죠. 현재는 지금 0,0에서 1,1이죠. 내가 그거를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커베이처는 내가 이 꼭지점 부분들을 어떻게 코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할 거냐, 조금 더 둥그렇게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이제 커베이처가 되겠고요. 그거를 한번 조정을 해보게 되면은 set 커맨드를 통해서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보면 이제 0.2, 0.2에서 조금 이제 엑시스를 바꿔볼까? 엑시스를 우리가 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럼 그래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0.2, 0.2에서 그 다음에 이제 0.5,
0.5, 0.8까지 가고 이제 주변에 약간 라운딩을 했어요. 커버처 0.5, 0.5를 통해 가지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뭐 내가 조금 스타일을 바꿔본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직사각형 오브젝트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패치라는 게 있어요. 자, 패치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뭐 다각형이 되겠는데 그 여러 개의 우리가 점들을 이어서 다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패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보면 내가 이제 삼각형인데 0,0 그 다음에 이제 1,0 그 다음에 이제 0.5,1 이 세 점을 이어서 내가 어떤 이제 그 어떤 사각형을 뭐 어떤 그 이제 뭐죠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x좌표 y좌표를 모으고 패치하고서 이제 컬러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겹쳐버리네. 그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플랫 하면은 플랫 할 때마다 이게 그림이 다 지워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계속 애드가 됩니다. 이게 새로 지워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그 복잡한 그림들을 한꺼번에 넣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코어 오브젝트를 다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패치를 썼던 거는 이제 그 꼭지점들의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그것들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좀 다른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변수를 이제 스트럭처 타입을 만드는데 우선은 vertice 그러니까 꼭지점에 해당이 되는 좌표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1,2, 네 번째는 이제 1,-2, 다섯 번째 3,1. 그 다섯 개 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face 또 다른 내가 이제 이제 변수를 갖다가 이제 1, 2, 3, 1, 2, 3은 이제 1, 2, 3번은 있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거는 2, 3, 5로 있는다는 뜻이 되겠고, 이건 1, 2, 4는 있는 뜻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두 개의 스트럭처 타입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패치를 할 때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꼭지점을 지정하는 것과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정보와 그 꼭지점들 연결하는 그 면의 정보를 따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점을 중복되는 점을 뭐 여러 번 넣어야 되는 수고가 덜어지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서 뭐 각 면마다 색깔을 달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각 면마다의 색깔을 face, vertex, 뭐 color data 뭐 이런 걸로 내가 이제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색깔을 다 다르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면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하면 3차원에서 그 이제 우리가 폴리헤드론을 갖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내가 3차원이니까 좀 돌아갔을 때 뭐 빙글빙글 돌아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요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사면체를 그림을 그리는데 우선은 꼭지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0, 0, 0 뭐 이렇게 4개 꼭지점을 지정을 하고 각 면을 있는 페이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것들 연결을 해서 내가 이제 폴리헤드론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를 3차원 이제 폴리헤드론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꼭지점에 3차원 좌표 XYZ 좌표를 넣고 그것들 연결을 시키는 정보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뭐 패치 3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패치라고만 하면 얘가 알아서 그걸 갖다가 3차원이니까 3차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내가 각 면에 내가 이제 그 색깔을 달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face, vertex, color data를 바꿔주면 되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이 제대로 바뀌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 면마다 우리가 이제 각 면마다 우리가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 속성 중에 하나가 투명도인데 페이스 알파라는 게 이제 알파라는 거가 우리가 그 투명도를 얘기를 보통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변수가 되겠고요. 페이스 알파를 0.5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반투명한 어떤 그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차원 도형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막 이제 아울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쳐봐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x의 범위가 있고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다음 에어리어 스타일, 플러스 스타일 이런 세 개의 형태로 다 그림을 내가 그려보고 싶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만들 것이냐. 우선 결과물을 좀 봐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가 x 1에서 이제 9까지 이제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 에어리어, 플러스로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각각의 이제 그 그림 스타일들의 이름을 대문자로 넣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x라벨은 x축은 x, y축은 이제 함수 이름 이런 거를 넣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내가 처음에 들어온 거 이게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이 어떤 셀 어레이 스타일로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길이를 붙어서 우리가 몇 개를 그리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x의 값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펑션 이제 이 핸들의 값을 대비해서 데이터를 뽑는 거죠. x와 y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그 개수만큼 이제 서브 플롯, 그러니까 그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브 플롯을 동시에 그려야 되니까 서브 플롯 스타일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인덱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를 이제 여기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을 함수로 바꿔야 되니까 스트링을 함수로 바꾸고 그런 펑션 핸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내가 이제 x하고 y, 여기는 x, y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지게 되죠. 타이틀은 위에 붙는 타이틀은 여기 있는 이제 그 함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함수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서 붙이고 x 라벨은 x, y 라벨은 이 펑션의 이름을 이걸 갖다가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그랬다가 y 라벨을 넣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이제 반복해서 하고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계 앞에서 썼던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문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이런 미션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에 이제 뭐 어떤 그 두 회사의 분기별 실적, 그러니까 1분기 때 A 회사가 뭐 5.2 뭐 어떤 유닛, 그다음 B 회사는 6.4, 2분기 때는 뭐 이렇게, 그죠? 3분기, 4분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파일을 읽어서 적절히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미션이. 그래서 각 분기별로 A, B를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는 거죠.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 라벨도 이제 A, B 이렇게 붙여주고 Y축 단위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자,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파일 읽고 스트링 토큰으로 자르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이제 다 활용이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기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타이틀 넣을 때 이런 조금 다른 문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번 챕터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챕터는 따로 실습이나 숙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시험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기 바라겠고요. 여기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이제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걸 갖다가 예제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이것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